자, 이번 시간은 1번 학교 도서관의 교육 서비스 해서 교육 원리에 대해서 그지? 예, 그 내용. 자,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1페이지에 관련된 내용. 즉 1, 2 앞까지입니다. 정보 활용 교육 바로 앞부분까지 그지? 1에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 학교 도서관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일단 박스 표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스 표시에 보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핵심 정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해서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따른 구분은 표면적 교육 과정이냐. 자,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즉 공식화되어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예, 그다음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화되지 않는 것, 즉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수업은 안 했지만 표면적인 게 좋을까요? 잠재적인 게 좋을까요? 그렇지,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과정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도서관 교육은요. 자, 도서관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이고, 자, 도서관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하나의 우리가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또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즘,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통한 교육도 있다 하는 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이제는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유형은, 자, 1번 보세요. 단순하게 협력할래? 혹은 일반적으로 협력할 거냐? 혹은 밀접 협력할 거냐? 자, 그러면은 우리 사서교사가 이 수업에 참여해서 교육 설계도 하고 그다음 평가도 하겠다 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죠. 밀접 협력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 밀접 협력형이 출제가 됩니다. 보통. 자, 그다음 2번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 수준을 자, 독립, 협동, 조정, 협력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아까 위에 봤던 단순, 일반, 밀접보다 이 세 가지 중에 여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가까울까? 그렇죠. 밀접 협력형이 이 협력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능과 과정에 따라서도 또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봐둡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1번 갑니다. 자, 교육 과정에 따른 구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야 돼? 잠재적인 것에서 어떻게? 표면적으로 가야 돼. 그지? 요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지? 요거를 봐둡니다. 잠재적인 것에서 어디로? 표면적인 것으로 이동해야 한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면적 하면은 뭐예요? 그렇지. 공식화, 혹은 제도화, 혹은 정규 수업. 이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교과에 대한 것으로 공식, 제도, 정규 수업에 따라서 구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도서관에서는요, 어떤 걸 합니까? 그렇죠. 도서관 이용 지도라든가, 독서 교육, 정보 활용 교육,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것이 다 표면적 교육 과정의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2번, 잠재적 교육 과정 하면은 문서화 안 돼 있죠. 공식화도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서는 사서 고생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 아저씨는 누구? 이렇게 나오고, 그지? 예, 저 아줌마는 누구? 이렇게 나오면은 좀 헛다리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학교 도서관은 표면적 교육 과정보다는 잠재적 교육 과정에 더 치중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제도권에 정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는요, 독서를 통한 인격 함량이라든가 풍부한 학습 환경 조성한다든가
활용 수업을 그냥 단순하게 자료라든가 혹은 뭡니까 장서 이런 것들 그죠? 예, 매체 이런 것들을 그냥 지원해 주는 수준에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서교사는 정규 과목에 교사로서 참석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학교 도서관의 위상도 올라갈 뿐 아니라 사서교사의 존재감도 이제는 드러내야 된다. 즉 표면적 교육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도서관에 대한 교육과 도서관을 통한 교육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1번 보세요. 도서관에 대한 교육 누가 합니까? 그렇죠. 사서교사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교육은 사서교사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집단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자, 우리 정보 서비스 할 때 배웠잖아. 신입생이 오면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이용자 교육, 그 다음에 서지 교육, 그 다음 여기서는 우리 정보 서비스에는 없었지만, 그죠? 예, 여기서는 이제 도서관 이용 지도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별도의 시간에 집단으로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도서관을 통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교사도 있지만 교과 교사와 어떻게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밑에 보면 도서관 협력 수업. 자, 그 다음 정보 활용 교육과 연계된 교과 수업. 그 다음에 독서 교육과 연계한 교과 수업. 즉, 우리 도서관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와 연계된 수업.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서관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뭐 크게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느낌으로 그지? 한번 이해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는 시험과 연관이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이쿡이라는 학자의 이론입니다. 자, 세 가지죠. 단순 협력할래, 일반 협력할래, 아니면 밀접 협력할래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 협력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교사가 단순하게 그죠? 교과 교사가 요구하는 자료나 기기만 준비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력이 단순하잖아. 그래서 단순 협력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 협력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과 수업에 참여를 하긴 해요. 예, 하는데 여기서 자료 활용이라든가 기기 사용법만 단순하게 지도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밀접 협력형 요거 이제 별표해 두시고, 자, 요거는 사서교사가 도서관 이용 혹은 정보 활용 교육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교사는 교과 내용 중심으로 그죠 담당을 하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업 설계, 전개, 평가는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교사가 수업 설계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평가까지 전부 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밀접 협력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헤이쿡보다는 하나가 더 많습니다. 예, 네 가지죠. 자, 독립, 그 다음 협동, 조정, 협력 이렇게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협동과 협력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 교육학하고 막 섞이다 보면은 이 두 개가 바뀐 게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협동이 좀 덜하고 가장 적극적인 게 뭐예요? 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위에 있는 헤이쿡에도 다 협력이라고 돼 있고, 그지? 예, 이번에 다른 협동과 협력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 되게 힘들거든요. 헷갈리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가장 마지막 단계는 협력 단계다. 요걸 외워두셔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게 뭐다? 협력이다. 그지? 자, 그러면 독립부터 합니다. 자,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교사하고 교과교사가 서로 별개로, 그지? 예, 별개로 노는 겁니다. 즉, 접촉이 없어요. 사전에, 그죠? 예, 없다가 뭐 준비만 해주는 거예요. 질문이 오면 답해주는 정도. 예, 이런 아주 소극적인 거, 그죠? 자, 그 다음,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점.
자, 교과 진도 고려해서 자료 준비를 해주죠. 예, 신청 자료도 안내해주고, 그 다음 교과별 목록도 그죠?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각종 서지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혹은 그 밑에 자 방문 시간표 정해놓고 사서교사가 도서관 이용 지도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협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수업을 설계한다든가 평가하는 그런 전 단계에는 다 전체적 단계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단계에 그죠? 예, 그래서 협력보다는 소극적인 활동이 협동이 된다. 자, 그다음 조정 들어갑니다. 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체적인 교수 학습 지도안을 사서교사에게 알려는 줍니다. 그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악대기 보세요. 자, 협의도 하죠. 예, 협의하는데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학교 도서관 수업 일정도 조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 자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뭐도 한다? 도서관 이용 지도도 하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보 활용 교육 수업도 담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요거. 자, 도서관 이용 지도가 나왔고, 정보 활용 교육도 나왔습니다. 두 가지, 그지? 예, 이런 수업 담당한다. 요거는 이제 조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맞죠? 자, 그런데 마지막 협력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우리 헤이쿡에서 봤던 밀접 협력형의 내용이 여기 나오죠. 예,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하고 공동으로 평가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정보 자료 이용, 정보 활용 능력 대해서는 사서교사가 지도, 평가 다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위에 있는 조정, 밑에 협력 해서 자, 시험 문제 나온다 하면 뭐가 나올까? 그렇죠. 조정하고 협력 뭐 해라? D평이죠. 네, 이 두 가지 적어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정, 협력 요거 원갈로 쳐두고 별표해 둡니다. 위에는 헤이쿡은 밀접 협력형,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기능과 과정에 따른 구분인데 뭐 큰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흐름만 파악하겠습니다. 자, 1번 기능 중심이 나오면요. 요거는 1980년대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능이니까 상당히 세부적인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예, 세부적인 느낌. 즉 특정 기능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 아시겠죠? 그게 이제 80년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능 중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보 확인, 탐색, 분석, 표현 등의 정보 자료를 이용하는 전체 과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않고 특정 기능에만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탐색만 할 거냐, 흥미 유발만 할 거냐, 감상만 할 거냐, 목록 이용만 할 거냐 해서 하나하나의 기능에 중점을 맞춘 교육. 이게 기능 중심의 80년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2번 과정 중심은 이제 1990년대로 넘어오겠죠. 예, 요거는 이제 약간 포괄적인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활용이라든가 독서의 과정, 그지? 전체 포괄하는 교육 형태다. 해서 정보 활용 교육이라든가 독서 교육이라든가 도서관 협력 수업, 예,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건 과정 중심의 90년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교육 내용의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6, 70년대는 자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었다면 80년대는 무슨 교육? 그렇죠. 하나하나 특정 기능 중심, 그지? 기능 중심의 교육이고, 자, 90년대는 과정 중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보 활용 교육이라든가 도서관 협력 수업, 예,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나면 된다는 거.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써라 적어라는 아니더라도 교육이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은 여기까지 봤고, 자, 그 다음 1.1.2로 갑니다. 자, 학교 도서관 교육 서비스의 원리. 자, 이 부분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라의 학교 도서관 가이드라인에 보면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가 수행해야 할 교육의 핵심 업무가 뭡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업무는 첫 번째, 리터러시나 독서 촉진, 그죠? 예, 여기 업무죠. 예, 업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디어 교육 혹은 정보 활용 교육 해서, 그죠? 예, 미디어 교육이 요즘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도서관과 정보생활 이 우리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이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요즘 대두가 되는 게 이 미디어 교육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과목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리터러시나 독서 촉진 혹은 미디어 정보 활용 교육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자 세 번째 탐구 기반 학습 자 요거는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도 하고 혹은 비판적 사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요건 다 탐구 기반 학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테크놀로지 통합 교육 그다음 5번 교사의 전문성 개발 교육이라든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학이라든가 문학 감상하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이것도 뭐 외울 게 아니고 이런 교육들이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려가서 자, 요거는 이제 사서교사하고 교과교사가 협업에 의해서 수업을 전개하는 협력 수업의 접근 방법 해서 네 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 요거는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자, 1번 지원 교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원 교수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자, 칠판이 있습니다. 교사가 있겠죠?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학교 반 분위기를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자, 교사가 주도해서 수업을 하겠지. 여긴 교사가. 자, 그러면 보조 교사가 또 한 명 있겠지. 그지? 예. 그래서 주로 수업은 교사가 하겠지. 그 다음에 보조 교사가 그 뒤에 나머지 내용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이걸 우리가 지원 교수해서 1교사, 1보조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 교사가 교육적 역할을 주도하고 그지? 자, 이 한 분이 주도를 합니다. 자, 나머지 한 분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돌아다니면서 뭐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경우에 1대1 지원을 제공하는 것 해서 1교사, 1보조교사 이게 뭐라고? 지원 교수다라고 한다 하는 거. 요거 잘 봐두시고 자 2번은 수평 교수입니다. 자 이거는 2명의 이상의 교사가 교실 또는 도서관의 여러 부분에 동시에 서로 다른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있습니다. 예, 이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동시에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준다 해서 이걸 우리가 스테이션 교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자 그래서 여러 부분에 동시에 서로 다른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수평 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평이죠. 예, 옆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충 교수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교사가 수행한 교육 활동을 다른 교사가 추가로 보완해서 교육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한 명이 수업을 하고 또 다른 한 분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보충 교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4번 팀 티칭. 자, 이거는 2명 이상의 교사가 책임 리더십 의무를 공평하게 분담해서 학급 또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학생을 위해서 계획, 가르치고 평가하고 책임을 지는 교수 방법 해서 요거는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이렇게 보완하는 의미보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들어와서 그지? 예, 대등한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의 팀이 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1교실 2교사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1교실 2교사 제도 하니까 현장에서는 체육이나 미술 등의 예체능 쪽에서는 좀 약간 호감을 가집니다. 1교실 2교사라고 하니까 그죠? 예, 하지만은 현장에서 다른 교과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별로 이럴 바에 차라리 분반을 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하는 게 요즘 그 대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1교실 2교사 제도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없더라. 이거는 과목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찬반이
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원 교수가 있고, 그지? 예, 그거는 뭐다? 1교사, 1보조교사. 그 다음 수평을 우리가 스테이션 교수라고 한다. 자, 보충교사, 교수. 그 다음에 팀 티칭. 자, 팀 티칭은 한 교실에 몇 명? 2명의 교사. 그죠? 그래서 1교실, 2교사 제도가 있다 해서, 그죠? 예, 요 네 가지. 요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뭐 요거 나올 수는 있겠지, 그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씩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평으로도 봐두시는데 서술형으로 한 줄씩 설명하는 방법, 예,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로 갑니다. 자, KLA의 한국도서관 기준으로 갑니다. 자,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일반 원칙에서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 2가지 교육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학교 도서관 하면요 항상 2가지 교육이 나옵니다. 정보 활용 교육, 그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독서 교육이 있겠지. 자, 이 2가지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원칙에서는. 자, 그래서 일반 원칙 1번 한번 봅니다. 자, 학교 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요청되는 정보 능력의 함량, 정서수나 인성개발에 필요한 자, 무슨 교육을 실시해야 돼? 그렇죠. 정보 활용 교육도 실시하지만 독서 교육도 실시해야 돼. 2가지죠. 예, 요 2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갑니다. 자, 이러한 교육들은 어떤 활동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2가지 교육들은요, 자, 교과 학습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 다음, 특별 활동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학교 행사 되죠. 그 다음, 취미 활동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가 있죠. 그죠? 예, 여기 등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2가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학습 환경이냐? 자, 4가지죠. 자, 이걸 외워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교과 학습에 들어가야지, 그지? 예, 교과 학습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 2번째 어디에 들어가? 특별활동 시간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 3번째는 학교 행사. 그 다음 취미 활동. 동에 이제 학습 환경이 이루어진다. 4가지입니다. 그죠? 예, 크게 교과 학습, 특별 활동, 학교 행사, 취미 활동 등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지? 예, 실시를 하는데 자, 이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어떤 위주로 실시가 돼야 되냐 하니까 경험 중심, 사례 중심, 그 다음 예제 중심으로 우리가 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교육은 이 3가지 경험, 사례, 예제 중심으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은 뭐가 있어요? 2가지. 정보 활용 교육과 독서 교육이 있다. 맞죠? 자, 환경은 교과부터 4가지가 있다. 자, 그다음 실시는 3가지로 해야 된다. 경험, 사례, 예제 중심. 아시겠죠? 예, 요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정보 활용 교육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자원 기반의 학습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활용 교육 나오면은 무슨 기반? 자원 기반 학습입니다. 그죠? 예, 자원 기반 학습과 관련이 된다. 자원에 기반한 학습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2번 봅니다. 자, 정보 활용 교육은 정보 활용 교육의 의미가 있죠. 자, 1번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뭐 해야 돼? 그렇죠. 평생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과정이더라.
자, 두 번째는요. 자, 초등,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교육의 하나의 형태다. 자, 세 번째는 자, 정보활용교육은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법, 참고자료 사용법, 서지 교육을 전부 다 아우르는 정보 봉사다. 자, 마지막 학생 중심의 자원 기반 교수에 적합한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뭐와 관련이 된다? 자원 기반 학습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지?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거 별표 하나 해둡니다. 자, 그 다음, 정보 활용 교육 하면은 우리 도서관과 정보 생활이라는 교과의 성격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세요. 자, 도서관과 정보 생활. 뒤에 우리 내용이 나오는데, 그지?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정보를 제일 처음에 탐색, 분석, 해석하고, 그 다음 종합 표현 해석, 그 다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전달하기 위한.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보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과목이 바로 이 도서관과 정보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자, 이 교과는요, 문제 해결 능력, 탐구 능력, 창의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해서 고등 뭐라고 한다? 정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 정신 능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자, 여기에 원갈로 칩니다. 도구 교과다 하는 거. 도구 교과이자, 그 다음에 고등 정신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기본 교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도구 교과이자 기본 교과의 성격을 갖는다 해서 이 부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가서,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도서관 협력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도서관 협력 수업을 지향한다. 다른 교과에, 그지? 자, 그 다음 4번에 갑니다. 자, 4번에는 초등학교 과정이 나옵니다. 자, 초등학교 과정은 정보 생활과 독서 공간으로서의 학교 도서관을 이해하고 도서관을 이용한 정보 생활의 습득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심을 둔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게 초등학교의 도서관과 정보 생활의 목표가 되겠지, 그죠? 예. 자, 그다음 2번. 그러면 2번의 중학교는 과정은 어떨까? 자, 중학교 과정은요. 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정보 과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 또 고등학교가 또 따로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으로 갑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은 뭐다? 그렇죠. 세 번째 줄 보세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자,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이 다 다르죠, 그죠? 예,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 정보 활용 교육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의 특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독서 교육할 때도 배웠죠. 예, 우리 도서관은 범교과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나옵니다. 1번 보세요. 자, 범교육 과정과 통합 교육 과정이다. 우리 건 그지? 예, 교과로서. 자, 그 다음 2번 아까 봤죠? 뭐였습니까? 기본 교과이자 도구 교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뭐다? 도서관 협력 수업을 지향한다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교과의 성격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 내용 영역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1번. 지식, 기능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그지? 예, 포괄을 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 2번. 아까 우리 미디어 교육 했잖아. 그래서 모든 형태의 정보 매체를 다 수용하고 있다. 자, 3번. 다양한 리터러시를 수용하고 있다. 자, 다양한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미디어라든가 혹은 각종 정보라든가 혹은 디지털 해독 능력, 그지? 예,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전통적인 독서 교육도 있지만 도서관 이용 지도도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아까 우리 계속 나왔던 내용이 뭐였어요? 다섯 번째. 그렇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다 해서, 자, 교과의 특성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교과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영역은 75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학교 도서관 기능 전환의 관점으로 갑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학교 도서관과 학교 교육 과정의 연결 거점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우리 학교 도서관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 창고 봉사 이 이론 있었잖아. 우리 정보 서비스 배울 때,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뭐 이론 세 가지가 있었잖아. 뭐였어요? 보수 이론, 중도 이론, 그 다음에 뭡니까? 해답까지도 다 가르쳐 주는 이론, 그죠? 예, 참고 과정 이론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수, 중도, 뭐 혁신, 뭐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 보수 이론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죠? 예, 보수 이론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교육 이론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예, 교육 이론. 예, 매우 적합하다 하는 거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지도 방법 측면 한번 봅니다. 자, 1번 보세요. 범교육입니다. 그죠? 예, 범교육. 그 다음 우리 도구 교과이다. 그죠? 그 다음 협력 수업을 지향한다. 자, 내용은요. 평생학습 능력 신장하고 그 다음 지식 정보를 생산해내고 문제 해결 능력. 그죠? 예, 가져야 된다 하는 앞에 봤던 내용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갑니다. 자, 정보 활용 교육을 위한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교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해서 요거는 순서대로 좀 외워두시면 돼요. 예, 순서대로 요건 별표 하나 해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서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별표.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정보 요구와 정보 과제를 분명하게 뭘 해야 돼? 처음에는요. 그렇죠. 설정을 해야지. 그래서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하죠. 과제를 어떻게 한다? 설정을 한다. 그죠? 목표, 처음에. 자, 두 번째는, 자, 과제를 설정하면요. 그 과제에 필요한 뭘 해야 돼? 정보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그래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하는 능력, 태도, 기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서 탐색한 정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분석, 해석, 종합해야 되겠지. 그래서 분석, 해석, 종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면은 자,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정보 과제 해결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한 능력과 태도를 기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그 평가 기준 설정해서 스스로 뭐 해야 돼? 평가하죠. 그 다음에 향후 자신의 정보 활동에도 반영할 수 있는 뭐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왜 순서대로 파악해야 되느냐? 이게 정보 과제 해결의 순서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과제 설정하는 것. 두 번째 탐색하는 것. 세 번째는 분석, 해석, 조합하는 것. 네 번째 적용하는 것. 또 창의적으로 표현 전달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은 평가하고, 그 다음 향후에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반영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해서 순서대로 해서 5가지 요거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7페이지. 자, 여기에서는 제일 위에 동그라미 뭐 내용 많은데 다 보실 필요 없고, 자, 2번 한번 가보세요. 자, 2번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사서교사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느냐 했을 때, 자, 정보 활용 능력 부분을 담당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교과교사는 뭐 당연하죠. 교과 내용과 관련된 영역을 지도한다. 해서 요 2가지 부분 해서, 자, 요거는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사서교사는 정보 활용 능력 부분 담당. 요걸 외워두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로 갑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는 정보 활용 교육을 위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참고해서 교과 교사와 협력 수업을 지향하더라 해서, 자, 1번에 갑니다. 자, 학교 사정에 따라서 이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에서는 단독 운영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서교사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혼자 운영하는 방식이니까. 자, 사서교사에 의한 단독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교사에 의한 도서관 활용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서교사하고 교과교사가 협력에 의한 활용 수업, 즉 협력 수업 방식이 있다 하는 거, 그지? 예, 해서 3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더라 정도 그냥 한번 봐둡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에서는요, 자,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자, 학습 목표와 지도 내용, 지도 방법, 평가 방법, 그 다음에 교과 교사가 지도해야 할 학습 목표와 지도 내용, 지도 방법이 이 협력 수업에서는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서, 자, 5번은 이제 시간표가 있는데, 자, 시간표 종류는 고정형 시간표 이외에 탄력형이 있고, 그 다음 묶음형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시간표에 관한 종류를 볼 건데요. 자, 묶음형 시간표는 다른 말로 블록형 시간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책마다 용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묶음형,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주로 블록형하고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 8페이지에서는 제일 위에 동그라미 갑니다. 평가하고 학업 성취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자, 주로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자, 교과 평가는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는 당연히 단독 평가 방식 취하겠지. 그 다음, 교과 교사와 도서관 협력 수업을 전개할 경우는 협력 평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독과 협력 평가 방식이 있는데, 자, 협력 평가 방식을 취할 경우는, 자, 아까 했습니다. 우리 사서교사는 어딜 담당해요? 그렇죠. 정보 활용 부분. 교과 교사는 교과 영역을 분담해서 평가한다 해서 요 내용 알아두라 그랬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이론적 지식보다는 정보 과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 비판 창의적 사고력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가서 지필평가 대신에 주로 수행평가에 의한 방식을 지향한다. 자, 요걸 봐두셔야 돼요. 수행평가입니다. 지필평가가 아니라 뭐다? 수행평가, 요걸 방식을 지향한다 하는 거, 이 부분 한번 봐둡니다. 자, 이 평가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도 뒤에 하나의 독립된 단원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 우리는 수행평가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봐둡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3번 독서 교육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독서 교육은 1번에 갑니다. 자, 독서 표창 등을 해줄 때 우리 주로 뭐 할 때 할 겁니까? 이거 독서 표창 뭐 할 때 배웠습니까? 그렇죠. 독서 동기부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독서 교육은 1번 독서 동기부여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자, 2번은요 교과 내용과 연계된 무슨 독서? 그렇지, 학습 독서를 실시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3번은요 독서 전략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4번은요 뭐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건 교양 독서도 해야 한다. 그죠? 뭘 위해서? 인성 교육을 위해서. 그죠? 자, 그다음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은 학교 도서관의 독서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교양 선택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혹은 방과 후 활동 혹은 별도 계획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8번에 가서, 자, 학교 도서관 독서 교육 같은 경우는 독서 교육위원회를 조직해서, 그죠? 교육 방법과 필독 도서 목록 선정하고 모든 교과 교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독서 교육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예, 동기부여해줘야 되고, 학습 독서해야 되고, 독서 전략에 따라서 뭐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양 독서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이 뭐예요? 그렇죠. 독서 교육위원회를 조직해서 뭐 필독 도서 선정도 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면 봐둡니다. 자, 그 다음 10페이지로 가서, 자, 아까 그랬죠. 무슨 정보 활용 교육은 뭘 기반? 요거죠. 자원 기반 학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원 기반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학교 도서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니까 시설, 자료, 사서교사의 교육 정보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뭐다? 자원 기반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원 기반 학습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의 특징이. 자, 그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자, 자원 기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과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을 선행 지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보니까 정보 활용 교육의 원리인 자원 기반 학습의 장점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1번부터 7번까지는 그냥 읽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자, 캠벨이라는 학자가 나오죠. 자, 캠벨의 학교 도서관 자원 기반 학습의 장점이 나옵니다. 자, 수준을 크게 5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위에 있는 장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 이 캠벨이 주장하는 이 수준에 따른 뭐 장점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 별표 하나 해둡니다. 자, 그러면 수준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가 강의하면서 단순히 이제 추가나 보충 자료를 소개를 해줌으로 해서, 자, 어떤 이점이 있냐면 학생 입장에서 동기와 관심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수준 2에서는 수준에 맞는 정보 자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선택이라는 의미를 두면, 자, 개인이 자기 학습 스타일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즉,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학생들이 정보 자료를 탐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연구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정보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도록 함으로 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스스로 습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수준에 가서, 자, 학생들에게 정보 자원을 통해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를 습득한다는 것은 정보 활용 능력이 신장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수준 5개에 있는 이 내용을 서술형으로 암기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별표해 두시고, 그죠? 예, 언젠가는 요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자,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자, 11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별표해 두시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학교 도서관의 운용 요소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뭐 지문 길게 해서 대화형으로 나오고, 그죠? 예, 그 요소, 지문에 제시된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학교 도서관의 운영 요소.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 학교 도서관 하면은 유능한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유능한 직원. 자, 유능한 직원이라고 하면 뭐가? 그렇죠. 사서교사를 배치가 돼 있어야 되겠지, 그죠? 예, 사서교사 배치. 그 다음 요소로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자, 자료는 돈으로 사야 되잖아.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과 자료, 그 다음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있어야 된다. 요게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사서교사와 교과 교사의 협력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교과 자, 협력 수업을 하려면은 교과 교사의 협조가 없으면 공동으로 수업 전개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교과 교사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우리 자료로 봤을 때, 자료 측면에서 장서의 질이 중요하죠. 요소로서. 예, 자료를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료가 풍부해야 되겠죠? 예, 풍부한 자료가 필요하다. 자, 장서의 질도 중요해야 되고, 풍부한 자료도 필요해야 되고, 대출이 또 확대가 돼야 됩니다. 또 확대돼야 돼, 그지? 자, 그 다음 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야지, 그지? 예, 도서관
이용률도 높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에 한 크게 네 가지로 봤지만 이걸 뭐 쪼갠다면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 자, 첫 번째, 유능한 사서교사가 있어야 되고 자료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충분히 갖춰져야 된 도서관이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 2번. 도서관 자료를 교실과 실험실에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실과 우리 도서관을 그지? 하나의 교실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실험실로도 활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료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장서의 질이,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용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교과 교사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풍부한 자료를 갖춰야 된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우리가 학급 문고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급 문고는 한계가 있겠지. 뭐, 자료의 질이라든가 수라든가 관리 면에서, 그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의 자료 대출 확대가, 그지? 이런 것들과 상관관계를 또 가질 수가 있다 해서. 자, 그래서 자원 기반 학습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까 봤던 우리 캔벨을 이용한 장점이라든가 혹은 여기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도서관의 운영 요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시간은 또 계속해서 정보 활용 교육부터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